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입니다. 매주 목요일 동해바다 지킴이가 직접 우리 동해바다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이광민 주무관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동서남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에 근무하는 이광민 주무관입니다. 이번 주는 폭우 속 전도된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미담 사례와 경주 에이펙 해양경찰 경호 좀비 태세 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해해양경찰청 조동희 교육훈련 개장 그리고 김호관 경위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담 폭우 속에서 북량양 IC 인근 도로에서 전도 차량 운전자를 신속하게 구조했다면서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지난 10월 13일 폭우 속에서 전도된 차량 운전자를 신속히 구출하고 사고 현장을 끝까지 지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교육훈련계 조동희 경감과 김호관 경위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미담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조 경감과 김 경위는 10월 13일 오후 5시 10분경 속초 해경서 해상종합훈련 진행차 이동하던 중 북양양 IC 인근 커브길에서 운전선 측면으로 전도된 1톤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비가 쉴 새 없이 내리는 상황에서 차량 내부에 고립된 60대 여성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조 경감과 김 경위는 2차 사고 위험이 큰 도로 상황을 파악한 뒤 직접 차량으로 진입해 운전자를 차 외부로 안전하게 구조했는데요. 이어서 주변 시민이 사고 차량을 발견해 119 신고를 했고 조 경감은 운전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2차 사고 예방과 히터를 틀어서 체온 유지를 돕고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줬습니다. 또 김 경위는 약 1시간 동안 폭우 속에서 수신호로 차량을 우회시키고 경찰, 구급대, 견인차 출동을 직접 지원하면서 사고자의 안전을 끝까지 살폈습니다. 구조를 받은 가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각박한 상황, 각박한 시기에 이런 분이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어머니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순간 나타나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감동을 전했는데요. 그 당시 운전자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무사히 귀가했다가 이후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동희 경감은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했을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망설임 없이 다가가고 싶다고 말했고 김호관 경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해양경찰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의 사명을 보여준 사례인데요. 이와 같은 숭고한 정신이 현장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얼마 전 동해해경에서는 정책 현안 공유와 해양 치안 발전을 위한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동해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동해해경서장, 과장단 등 지휘부와 정책자문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제도 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날 정책자문위원들은 동해해경의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청취하고 해양경찰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순기 정책자문위원장은 해양 환경과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해상 치안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적 시각에서 해양경찰의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규모 해양 오염 사고 대비
유관기관 및 단체 간 방제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가 강릉 해양경찰서에서 있었죠? 네, 맞습니다. 10월 29일 19개의 유관기관과 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 지역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릉 지역 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비상설 자문기구로 강릉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소방, 대학,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해양오염 방제 유관기관 및 단체, 학계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임무로는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방제대책본부에 소속돼 합리적인 방제를 위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긴급 방제 실행 계획에 따라 각 기관 및 단업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치를 수행합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해 방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단업체별 방제 지원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단업체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한데요.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구축된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실제 상황에서도 원활한 사고 처리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최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주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문호에서는 해양경찰특공대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경주 보문호 일대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장 인근 핵심 경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특공대는 해당 구역 내 수상 접근로를 중심으로 24시간 경계 및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수 기동정은 고속 기동과 정밀 탐색이 가능한 장비로 수상 위에뿐만이 아니라 수중에서도 불법 접근이나 테러 가능성을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에이펙 기간 중에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 그리고 현재 준비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에이펙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는 정상회의인데요. 해양경찰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등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보문호 수상구역에 대한 경호안전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이에 해양경찰은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테러나 집회, 시위 등 우발 상황에 대해 한치의 빈틈도 없는 수상 및 해상 경호를 목표로 이 회의가 열리는 경주 인근 해역과 주요 항만 일대를 해상 경계 경호 구역으로 설정하고 해상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경찰청, 동해해경청, 포항, 울산, 부산 등 3개 관할 해경서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수십 척의 전담 함정을 중심으로 24시간 해상 감시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특히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주변 보문호에 해양경찰특공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고 특수기동정, 드론, 수중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수중 검측과 해상 순찰, 요인 경호 등 입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단, 드론 등 모든 가용 장비를 투입해 해상, 공중 입체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회의 기간 동안 만약에 시민이 바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11월 1일까지는 경주, 포항, 부산 인근 해역에 해상 경호 태세가 최고도로 강화돼 관리하게 됩니다. 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기간에는 낚시나 레저 보트 등의 해상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해경 신고센터나 112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월 1일이면은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까지 좀 갑갑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께서 원활한 회의의 그 진행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동해바다 날씨 전해주시죠. 네, 11월 1일과 2일 강원 동해바다는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1.5에서 2m 안팎으로 다소 높겠습니다. 특히 해안가 너울성 파도와 급변하는 기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낚시객과 레저 이용객들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해안 절벽이나 방파제 접근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경찰은 안전순찰을 강화해 국민 여러분의 바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이광민 주무관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